네, 동영상 촬영 도중에 또 전화가 왔네요. 이걸 또 로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강제로 2탄이 됐습니다. 이거 무슨 되게 절묘한 타이밍에 연락이 와서 제가 다시 중요한 순간 이후에 리뷰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일단 송민호가 왜 91점을 줬느냐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타치스의 노래들이나 혹은 그 싱어게인 자체가 본인 곡을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대개는 좀 거의 한 20-30년 정도 된 그런 노래들을 커버하는 무대이니만큼 전반적으로 그 노래를 좋아하는 층들은 당연히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층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싱어게인의 그런 주시청층이 물론 젊은 분들도 있었기는 했으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꽤 적지 않았고, 실제로 탑3의 팬들도 그래서 연령층이 상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머지 이승윤님을 제외한 나머지 5분들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 좀 전반적으로 현재 그냥 바로 그 가요계에 음반으로 냈었을 시에 어떤 강한 임팩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조금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나머지 정홍일님이나 아니면 이무진님, 저쪽에 이서정님, 그리고 이정권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분이 더 계시는데, 그렇게 5-6분, 요아리님이죠. 그 분까지 사실 그래도 발라드를 하든 어떤 음악을 하든 어떤 음원이나 이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의 임팩트는 있겠으나 그 임팩트가 실제 가요 시장을 완전히 흔들거나 하는 것보다는 어느 트렌드의 일부로서 자리 잡고 그런 정도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승윤님은 아예 이제 본인의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본인의 음악 색깔로서 새로운 길을 이제 개척을 하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윤님이 만약에 음반을 내고 어떤 좀 정식적으로 활동을 했을 시에 실제 음반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진 저는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음반 시장이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음반의 성적과 조금 별개로 그 음악 자체에 대해서 실제 소비자들, 그러니까 청자들이 느끼는 그 임팩트는 제가 봤을 때는 가볍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송민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싱어게인 잣대로서의 점수를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하고, 유독 이승윤님에 대한 잣대는 제가 봤을 때는 현역 대 현역으로 붙어서 당장 내일 이 사람의 음원이 나왔을 때 얼마 정도의 점수나 이펙트가 있을까로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잣대가 다르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이 들긴 들어요. 그랬었을 때 일부러 다른 분들이 거의 98점 전후로 점수를 줬었을 때 본인 혼자 스스로 91점을 줌으로써 이승윤님에게 뭔가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욕망이 좀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어쨌든 자기 노래, 자기 색깔로서, 음악적 색깔로서 내게 될 이승윤님에게 아직은 실제 음원 시장에서 너가 나와도 문제를, 그러니까 이 기존에 틀어지고 있는 음원 시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야 라는 메시지 정도로 저는 읽혔거든요. 물론 송민호님이 이 말에 대해서 당연히 반박할 수 있죠. 다른 조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분의 머릿속에 있지 않은 이상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그분이 생각할 수 있는 유사한 생각을 제가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지난번에 뭐 치티뱅뱅 때 말씀을 드리긴 했었으나 그 29년 전에 서태지를 제가 떠올렸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서태지도 처음에 무대를 딱 했을 때 뭐 전영록 씨를 비롯한 그 당시 첫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무대를 보고 나서의 감상평들처럼 되게 어리둥절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평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무대였다고 했었었는데, 그 시대에 전영록 같은 사람이 송민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영록과 송민호는 좀 몇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전영록은 뭐 92년 그 당시에 물론 상당히 인기가 있는 가수였긴 했으나 그 트렌드가 어쨌든 조금 약간 올드한 그 당시에 잣대로 봤을 때도 약간은 올드한 쪽에 속했던 사람인 반면에 송민호는 그렇진 않죠. 뭐 당연히 20대고 젊은 아이콘에 지금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갖춘 좋은 아이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어떤 점, 그러니까 특히나 기존 가요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이승윤 님이 힙합이 아닌 장르로 다른 장르로서 본인의 어떤 그 느낌과 그 젊음을 표현하고, 그러한 젊음을 표현함이 이렇게 그 시청자로 하여금 큰 임팩트를 가지게 하는 게 매우 드문 일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대, 20대 이런 젊은 층에서 듣고 있는 음악들의 본류는 거의 이제 힙합이라고 솔직히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 저항이나 이런 것들의 방식, 그리고 본인의 삶을 녹여내는 것들도 이런 힙합의 그 그루브나 그런 쪽 리듬에 본인의 그런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넣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힙합이나 이런 쪽, 그리고 뭐 댄스나 이런 쪽도 가능한 송민호는 분명 현재 2021년 현재 음악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개인의 어떤 스킬이나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좀 그 청자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메인 스트림에 있는 사람인 것만은 정말 뭐 그거를 전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전영록과 또 비슷한 점이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송민호라는 사람은 현재 이 기존 그 음원 시장의 강자로서 이승윤식의 비힙합 그 뮤지션이 이렇게 뭔가 음악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이제 앞으로 그 여러 이제 리스너들에게 그 소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거를 정말 좀 시게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 오버해서 점수를 좀 많이 낮춘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승윤 님도 그런 점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그 당시엔 뭐 얼떨떨해서 몰랐긴 했지만 뭐 하나하나 복기를 해봤을 때 그런 이제 메인스트림의 시그널 같은 것들은 아마 인지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단 송민호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승윤님 같은 분은 이렇게 지금 약간의 뮤지컬과 영화 같은 이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스토리에서는 나름 성공했을지 모르나 이후에는 그 인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잘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 것인데, 그렇다면은 뭐 저도 뭐 사실은 당연히 이승윤 씨의 작은 이제 팬이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이승윤 씨의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저도 뭐 약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 송민호가 절대로 맞지 않고 걔는 잘못 생각했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게 되면 그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먼저 그분을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하고,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장르적으로도 어쨌든 현재 우리가 메인으로 추구하는 그런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라 함은 그 기존 음원 시장에서 주류라고 생각이 되는 음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분명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거를 저는 약간 뭐 BTS나 이런 쪽에서 좀 클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물론 BTS도 힙합 베이스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하는 정말 메인스트림 오브 메인스트림이긴 하지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그런 진심이나 어떤 그 가사를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또 꽤 그 아이돌 치고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승윤 님이야말로 그 기본적인 그런 그 락이나 혹은 포크 혹은 그런 다른 장르들을, 여러 이제 장르들을 어느 정도 이제 퓨전을 해서 그거를 가사로서 풀어내는 데는 정말로 탁월한 그런 뮤지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남기게 될 앞으로의 뮤지션으로의 발자취는 실제 음원 차트에서 몇 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더 큰 의미로 한국 음악사에서 하나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탄소년단 팬이었던 아미가 없었다면 사실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존재하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승윤님의 팬클럽도 이제 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 좀 구독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여튼 그 저희를 비롯한 이제 이승윤님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그 본인들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함께 그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지고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조직화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조금씩 더 되게 되면 이승윤 님이 원래 생각했던 본인의 뮤지션으로서의 그런 무게감과 포지션보다 또 다른 무언가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거의 제가 집에 거의 도착하게 됐네요. 그래서 그렇게 송민호님이 말로 그렇게 좀 이승윤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그 BTS든 서태지든 처음 시작하는 뮤지션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승윤님도 우승을 했긴 했습니다만, 그가 앞으로 펼쳐나갈 뮤지션으로서의 길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꽃길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 뭐 보시면은 또 이승윤님의 그 무대를 보면 은근히 비공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또 그런 이승윤님의 음악 스타일을 또 별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여튼 진심으로 뭔가를 함께 한다면 그게 뭐 음원 차트 1, 2위가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여튼 그래서 이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주게 될 그 이승윤님에 대해 저는 좀 응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긴 시간 동안 리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후에도 이승윤님이나 혹은 다른 분들을 제가 리뷰할 일이 있게 된다면 제가 또 방송을 켜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밤 늦은 시간에까지 이렇게 저희 이야기들을 들어주신 분들은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